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최광욱이가 이제 암컷 발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1월 19일 날 광주 북콘서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뒤늦게 알려진 또 하나의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이요. 이번에는요 18일 날 전주에서 이 조우희가 DK 눈물 북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다가 이게 오늘에서야 지금 알려져가지고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MBC 유튜브가 또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MBC 이거 빨리 손봐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MBC 사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이 이것도 이 가처분 신청해갖고 이겼잖아요. 인용이 됐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 빨리 MBC 청소가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요. 자, 이재명 재판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재판의 과정은 대부분 재판 일부만 지금 이제 이 공개 재판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엄격히 또 제한이 따르는데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 재판 하급심에서부터 전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87%가 요거를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개국을 목표로 해서 이 법원 방송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도 우리가 낱낱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이 죄인, 이게 생중계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 양심 선서를 하라, 선언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시간에 한 3건만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뭐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경선 모두 이게 지금 도화 언론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미 불필요한 의전 삼가라, 권위주의 문화 이 잔재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론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말이죠. 이 본인이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진 자료가 지금 아주 인기리에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 최광욱 관련 보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미 최광욱이가 말이죠. 암컷 발언했단 말이에요. 설치는 암컷이 문제다. 자, 이게 지난 19일 날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민협의 이 탈당의 정치, 이 북콘서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에는요, 전주에서 여기 이제 조국이가, 아이고,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조국이 북콘서트를 했어요. 뭐냐, DK 눈물. 이거 완전히 조국이 책장사에 났었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최광욱과 조국과의 관계는 뭐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 최광욱이가 왜 의원직 잘렸어요?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가짜로 띄워줬다가 이제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건 뭐 친형제지간보다도 더 강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문제는 뭐냐? 우선 발언한 당사자들의 이 도덕, 률 이런 것도 양심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 요거를 MBC가 말했죠. MBC 유튜브 방송에서 그대로 생중계를 했어요. 무려 거의 2시간 가까이 가는 내용인데 이게 11월 18일자 방송인데요.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까지 이제 다 올라와가지고 오늘이 이제 28일이잖아요. 아직도 이 동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MBC 유튜브 방송 이거는요. 이 방송국 이름이 뭐냐? MBC 뉴스라고 합니다. 이 MBC 뉴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MBC 뉴스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MBC 뉴스에만 올라가 있느냐? 아니올시답니다. 또 MBC 밑에 유튜브 방송이 또 있네요. MBC 오리지널이라는 방송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MBC 오리지널 방송에도 이게 그대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얼마나 참 웃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죠? 자, 그래서 이 MBC 오리지널, MBC 뉴스 여기에 아직도 그대로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MBC 이 오리지널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그대로 여기 이제 DK 눈물 조국 북콘서트 인 전주 해가지고 전주 MBC 오리지널
요 또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MBC 산하에 있는 유튜브 방송 두 개가 모조리 이거를 전량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중계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암컷 발언이 이미 논란을 야기한 지 벌써 이제 지난 19일 날이니까 광주, 오늘이 28일이니까 거의 열흘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말이죠. 요 화면을 보시면 이 조기가 얼마나 웃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덜 웃었네요. 자, 많이 웃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가관이죠. 자, 이거 얼마나 웃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아라 하고 하하 웃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최강욱이가 얘기를 뭐라고 했는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 최강욱이가 말이죠. 이 바로 뭐라고 했냐. 이 암컷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조롱했고 유인은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라 라고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뭐라고 이제 우선 이 조국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침팬지는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들이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 몰아내는데 그 모습을 보면 윤핵관 그룹이 최근에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국이 말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이제 기다렸다는 뜻이고, 희한하죠? 윤핵관을 보면 유인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 그러면서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요거를 유시민이가 지금 놓쳤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요러니까 이 조국이가 하하 해서 큰 소리로 웃고 관객석에서도 웃음도 터져나오고 박수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최강욱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19일 날 광주 탈당의 정치포의 민영배, 여기에서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 6개월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비하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MBC는요, 요거를 1시간 5분짜리 이제 영상인데 그대로 MBC 공식 유튜브 MBC 뉴스에 올리고 있고, 요거를요 또 이 MBC 오리지널에도 올리고 있어요. 야, 이게 바로 MBC 지금 현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MBC 3노조가 이거를 갖다가 직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긴급 성명문을 내놨어요. 자, 뭐라고 하느냐. 조국 콘서트는 시종일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집회 성격의 행사인데 공영방송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영상 형식도 콘서트 주최 측이 만든 것도 아니고 기획과 연출 모두를 특정 정치 세력이 한 방송을 공영방송 채널에 올려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공영방송이지 공영방송이 자사 온라인 채널에서 중계하고 게시해 놓기에는 부적절하다. 이 암컷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다 누구나 알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강욱과 조국이 아들 허위 인턴서를 써주고 받은 공범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을 갖다가 버젓이 생방송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MBC의 공영방송 의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MBC 3노조, 그러니까 우리 보수 노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MBC가. 자, 그래서 이 MBC, 전주 MBC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세게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내십시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편파 방송 아니겠습니까? 요거 징계를 법도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 이거를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솜방망이 이 처리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법 처리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강제성을 갖고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방송에서 대충 넘어가는 이러한 이 사례는 만들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거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주요 재판 중계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국 목표가 2025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재명의 재판도 우리가 전부 다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 목표가 2025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용역을 받은 이제 용역기관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딱 해봤더니 국민의 87.9%가 이 방송을 갖다가 생중계, 그러니까 이제 재판 생중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롤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뭘 롤모델로 하느냐? 국회 방송을 롤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회는요, 거의 모든 위원회, 국회 방송에서는 이거를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모델로 해서 지금 법원 지금 방송 개국을 추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요,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했고,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지금 도화 언론에 쫙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법원 방송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요지로 되어 있고요. 이 분량이 무려 259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작년 11월에 법원 행정처가 발주해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제출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법부 차원에서 법원 방송 개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법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 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 공개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계 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법원은 2013년도 3월부터 이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을 처음으로 중계 방송으로 제공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대법원의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을 통해서 공개 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하급식의 경우에는요, 공판이나 또는 변론이 개시 전 또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지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하급심도 예외 없이 이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은요, 이 롤 모델은 벤치마킹 대상은 바로 국회 방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방송은 본회의든 상임위든 특별위원회든 청문회든 간에 편집 이런 가감 없이 생중계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생중계 방송을 우리 국민도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82.7%. 예. 자, 그리고요, 사법부 구성원들은 대신에 이렇게 전량 중계하기보다는 하이라이트 방송만 하는 것을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9.8%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말이죠, 이 법원 이 재판 진행 동향을 이제는 이 실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는 그런 이 시기가 지금 왔다.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요, 주법원을 중심으로서 재판 중계 방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재판을 중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재명 이게 빨리 진행만 된다면 이재명 재판도 우리가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국민은 87.9%가 좋아하고 찬성하고, 검사는 48.5%, 그리고 판사는 44.7%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요, 법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92.3%. 그래서 법원 행정처는요, 내년 초에 TF를 꾸려서 별도의 시범 사업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 한동훈 장관의 이제 파격 의전,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벌써 이제 장관 출범서부터, 그러니까
장관이 딱 차에서 내리면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탈 때 문 열어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행할 때 이제 한 발짝 뒤 이런 데서 또 수행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몸에 밴 기본 의전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싹 하지 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정직들 이게 이제 상관계가 굉장히 엄격한데 요거 좀 풀어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조치 관련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자, 이 정도로 파격 의전을 지금 문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게 도와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그 한동훈 장관이 금년도 2023년도에 이제 범죄 예방 이런 데서 이제 수훈을 많은 공로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초대해서 시상식을 가졌어요. 이 시상식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야, 이게 장관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맨 코너 끝에 가서 이게 서서 사진을 찍냐? 이러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좀 뭐 의구심이랄까요? 그거 참 이상하네. 예,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평소의 소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23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자, 시상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쪽 맨 오른쪽 끝에 서가지고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제 받았나 봐요. 이 기를 잡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겸손모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자, 그리고요, 요거는요, 요것도 이제 시상식에서 상 받은 분들인데 상 받은 분들 맨 끄트머리에 서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겸손모도. 자, 그리고 또 왼쪽. 또 이 왼쪽에서 이제 깃대를 잡고 또 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두 장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그 시상식에서 뭐 이 기조 훈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훈장을 덜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DK 눈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도 내내 윤핵관들과 관련된 비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여러 측면에서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장관님이 그래서 왜 구석에 서 있냐? 예, 이게 이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이 왜? 자, 여기도 단체 사진은 깃발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파격 의전을 통해서 좀 보이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서 지지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환영, 칭찬 일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관은 항상 수상자가 주인공이라고 가운데 자리를 피해서 구석에 서서 기념사진 촬영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이죠. 요 행사 때 이 그 맨 뒷줄에 서서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격 행복. 자, 잘 아시다시피 이 간부를 호칭할 때 장청하는 법에서 간부할 때 님자를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차량에서 타고 내릴 때 문 의전이죠.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 모실 때 상사를 모실 때 통상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모시는 것이 이제 의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정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예절 규정을 폐지하라. 요렇게 지시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한 당관의 이 파격적인 의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짐작이 하고도 남는 것 아니냐. 예,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참고적으로 말이죠. 하나 이제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동안 이 또 의전이 굉장히 인구에 회자한 바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요게 말이죠. 요게 문재인 정부 때 차관 이렇게 이제 보좌관의 뒤에 무릎 꿇고 비의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 올 때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보좌관인지 보좌관이 장관인지 몰라. 장관이 보좌관 우산까지 씌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상급자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러한 이 아랫사람에 대한 각별한 배려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예,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이번 주가 말이죠. 문정권 인사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주다.
그래서요, 우선요, 울산시장 선거 재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내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자, 그래서 울산시장 사건은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아시겠죠. 김기현 지금 당대표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 거예요. 송철호가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김용 재판도 선고가 바로 이제 내일 모레 30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줄줄이 지금 이제 문재인의 이제 측근들이 전부 법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